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8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간에 786.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분석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리플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어쨌든 지금 다시 8A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한번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수잔 어제 주문하신 분들은 여기 더보기 터치하시면 이걸 터치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받아보신 분들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일찍 주문하시면 또 내일 금요일날 또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K 금도금이고 추석 준비하셔야죠. 네, 추석 때 또 귀한 손님들한테는 또 금술잔으로 딱 대접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후기 또 어제 남겨주셨네요. 제품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은박에 쌓여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XRP. 야, 멋있죠? 좋습니다. 야, 여기에 한잔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소주 맛이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가 황금빛 자태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이건 실물로 보셔야 돼요. 실물이 더 멋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구현이 잘 안 돼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최고 고량주 과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단타 지금같이 리플이 좋지 않을 때는 또 단타도 치기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690.29달러 좋습니다. 12% 진입 중. 무조건 욕심 안 부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존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지인 중에 선불 거래하면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패가 망신하셨구나. 욕심 가지고 덤벼들면 패가 망신하죠. 예, 그건 맞는 말이고요. 욕심이 없으면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욕심 안 부리고 그 욕심도 좀 연습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딱 2배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의 인생의 염원을 담아서 나는 강남에 최고급 아파트 이사 갈 것이고 뭐 수입차로 바꿀 것이고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배는 어림도 없고 한 70배는 해야겠다. 레버리지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패가 망신하겠죠. 네,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욕망을 수치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것만 깨달으셔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만 딱 아셔도 선물 거래는 아마 왕초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욕심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리플, 비트코인, 도지코인 또는 단타 가능한 차트 선택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희 아마 선물 거래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커뮤니티를 딱 터치하셔서 이렇게 1시간 마라톤 특강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를 터치하시면 아까 제가 바이블이라고 알려드린 그런 강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선물 거래는 바이비트 같은 선물 거래는 계좌만 튼다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슈퍼카 또는 하이퍼카 스포츠카 이런 것만 산다고 속도 200km 300km 내고 달릴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것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했던 거 또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단타 종목들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저희 계획대로 저희 예측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은 오늘 3.09% 인데요. 올라갔고 지금 딱 이렇게 된 느낌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FOMC예요. 새벽간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파가 지금 이렇게 가격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15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느낌이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고요. 전반적으로 자, 공통적으로 다 이런 느낌이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FOMC.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제 FOMC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년 현재까지 계속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될 타이밍도, 이렇게 공격받을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받으실 때는 열심히 또 수비를 하시고, 그리고 수비하신 다음에는 다시 여러분께서 다시 공격을 펼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RSI만 한번 보죠. RSI는 보시는 것처럼 20을 딱 그으면 여전히 이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오면 아마 제 채널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들이 다들 좋은 소리가 나올 순 없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지표가 최하점을 가리킬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던가요?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희 공개 방송에서는 결과만 이야기할 거예요. 네, 결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소통이 됩니다. 근데 결과 말고 예측이나 이런 걸 원하신다면 고량주 과정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벽간에 FOMC 7월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번 저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있고,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얻어맞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우리는 대처 방법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린다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평단 가꾸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단타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 우리는 계좌가 두 개 있으니까요. 여기는 업비트, 여기는 코인원. 우린 계좌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다 좋으니까 그냥 just enjoy it. 그냥 즐기면 된다. 이러한 단순한 틀 안에서 움직이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틀이 없는 분들, 그냥 무작정 하는 분들, 뭐 레버리지를 한다면 무작정 5배, 10배, 20배, 50배 이렇게 막 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수의 FOMC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당하다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운이 좋다면 올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저렇게 입만 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할 것까지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오히려 매를 또 먼저 맞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차라리 조기 한 번 더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금리 인하 그런 기대감으로 쭉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매를 안 때린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실제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래저래 단발성으로는 악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사라질 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상 추가 긴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일부는 경제활동이 아직 탄력적이고 노동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에 대한 하방 압력과 실업률에 대한 상방 압력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해 초 이후 긴축 기조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우발적으로 정책을 강화할 경우 발생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다양한 의견들을 FOMC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네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 이슈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거시경제.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미래적인 비전을 가진 거시경제, 결국 지금은 굉장히 진짜 그 침울한 막바지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타가 한 방 더 온다면 뭐 경제 침체까지 올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침체는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또 재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아마 돈을 시장에 풀어서라도 경기 침체는 저는 막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과 거시경제 이것으로 인한 계속 우리 리플을 포함한 비트코인 같은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마이너한 이슈를 더 말씀드리자면 미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요즘은 단기적으로 지금 나스닥과 암호화폐가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 커플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같이 암호화폐 판도 조금 좀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저희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게 뭐 큰 이슈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 판에. 근데 이게 지금 비구이 위안이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어. 굉장히 큰 이 중국의 부동산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비구이 위안이라는 기업은 우리 예전에 헝다그룹 있었잖아요. 헝다그룹의 4배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헝다그룹 때도 파급력이 있었는데 헝다그룹보다 4배가 더 큰 기업이 이 비구이 위안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작게 보면 이 중국발 그냥 뭐 작은 이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면.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중국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또 디폴트 그런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그런 것들을 또 막아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아마 암호화폐 채널에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다 코인 관련 이슈만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채널은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FOMC로 회의로 발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또는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조금 약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도 알고는 계세요. 이게 조금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국 내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 좀 알려지진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아직 딱히 없는데,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헝다그룹 때보다 파급력이 더 4배 더 규모가 더 큰 기업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그러니까 과거의 리먼 브라더스 때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막았습니다. 왜냐면 먼 미국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타격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이웃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의 20%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아까 뭐 비교유 위한 단순히 부동산, 아까 뭐 부동산 개발업체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기업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동산 개발업체가 굉장히 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헝다그룹보다 4배가 더 큰 기업이 비구이 위안인데, 저 비구이 위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금융 기업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라도 디폴트를 넘기지 못하면 또 이래저래 이 말 그대로 파급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는 두시는 것은 여러분 경제 상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은 코인키스 채널이고 리플 채널입니다만 리플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전반적, 지금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2023년은 제가 회복하는 한 해라고 말씀드렸고 2024년은 극복하는 한 해라고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거시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줘야 되고, 아니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그 달러 인덱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아마 많이 높아질걸요? 102.66이 아니고, 그렇죠? 103.43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판이 약세장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달러, 강달러라고 그러잖아요. 달러가 강해지면 암호화폐가 약하게 됩니다. 가격이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이요 1달러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39원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완연한 강달러 분위기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암호화폐판에 있어서는 지금 좋은 이슈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알고 있어야지 대처가 되잖아요. 뭔가를 모르면 그냥 마음만 불안하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판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저는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라고 알지 못하는 거.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요. 무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비구이 위안.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어떤 한 분이 저희 회원분인가 한 분이 댓글 다셨잖아요. 중국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안 하네요. 예. 이제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다른 채널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채널들도 다 보시면요. 다 남의 채널 다 봐요. 안 볼 것 같습니까? 주제가 없는데 다 볼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보십시오. 비구이 위안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필기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필기하는 필기를 막 하는데 필기를 하고 나서 딱 보면은 이게 뭐야? 낙서인가? 필기 창시자는 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주잔 다시 보여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주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주문 즉시 제작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아마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특히 추석 연휴 때 굉장히 아마 친지들한테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플을 전파하세요. 왜냐면 사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량주 과정 원하시는 분들, 자, 이것은 딱 한눈에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딱 2배 더 고량주 과정. 야, 지금 이런 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면 참 좋겠는데, 들어올 수 있는, 또는 나가신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리플로, 정말 세계 탑 랭킹 수준의 수익률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원하신 분들.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와닿지 않겠지만 나중에 강세장이 분명히 됩니다. 강세장은 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때 뒤늦은 그때 할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요. 네, 떨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진 거겠죠. 오를 이유가 생기면 나중에 오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금 판은요 이제 SEC와 리플과의 이슈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SEC가 그 항소로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실제 그 항소도 아니고 중간 항소, Interlocutory Appeal인데 그것을 진짜 항소인 것처럼 전 세계에 소문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억지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2024년 4월 반감기 전후까지 좀 경제적인 면에서 잘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니까 어느 정도 할 때 어떻게 수비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1시에 뵙겠습니다.